(2023년 6월 26일입니다) 여러분, 국가유공자 믿을 수 있습니까? 민주화 유공자 특히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민주화 유공자가 됩니까? 주사파들이 데모했다고 그것도 유공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9,844명, 10,000명 가까이를 민주화 운동을 인정을 하고 야당, 소위 민주당이 이 중에 829명을 유공자 격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4.19, 5.18 관련 유공자를 제외한 따로 떼놓은 숫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9,844명 가운데 소위 난민전 간첩사건과 관련된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50명과 무고한 사람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서울대 뿌락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명. 서울대 뿌락치 사건은 유명합니다. 무고한 민간인 학교에 잡아다 놓고 그 당시 막 이 데모로 아주 소란할 때인데 그 고문을 하고 감금을 시켜놓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유시민이가 감방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5명이 지금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9,844명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일의 사건. 아니, 그런 사람도 들어갑니까? 52명 관련자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민주화 보상법과 별개로 민주화 관련자 9,844명 중에 사망 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난민전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동일의 사건 관계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포함됐을까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4,587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 1,690명, 통일운동, 노점상 투쟁, 농민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의 민주화 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난민전 사건 2명, 동일의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73주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물론 제주 4.3부터 여순 노군리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따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이날 6.25 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소위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국가유공자를 갖다가 이게 남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고가 나가고 국가유공자 가장 숭고한 그 5글자 이것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거는 뭐 아주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서울대학교 민간인 잡아다 놓고 불법 감금해서 두드려 패고 폭행해가지고 한 그 사건은 민간인 뿌락치 사건. 그 유명합니다, 그거. 서울대 뿌락치 사건. 하이, 참, 이 세상 살다 보니 별꼴 다 오겠네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6.25 전쟁 전후로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로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은 도대체가 이 민주당은요 근본이 틀려요.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화 이 헌법에 의한 정당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한번 보십시오.
그자가 그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데 비리 혐의가 잔뜩 있는데 당대표가 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이게 헌법적인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온당하고 맞습니까? 북한의 민간인 학살 조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은 과거사 평가는 형평성에 맞고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동의대 난민전뿐만이 아니라 말이죠. 또 민간인 고문한 사건, 이 서울대 뿌락치 사건, 또 산호맹, 이 조국이가 원래 산호맹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산호맹 이게 뭡니까? 이게 반대한민국 운동단체 아닙니까?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라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962명도 그렇다는 겁니다. 9,844명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니까 기도 안 차다는 얘기입니다. 1985년도 5월 달에 부산 동의대 도서관 7층 세미나실이 불에 까맣게 탄 모습이 우리가 사진을 보고 그때 불나고 한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붙잡힌 정경 5명을 구출하려 경찰이 들어갔다가 학생들이 도서관 복도에서 석유를 뿌려가지고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경찰 7명이 숨졌습니다. 이후에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9,84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829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대상입니다. 이거 민주화 유공자들 전반적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난민전 사건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뿌락치 사건, 고문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돼서 가족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친북, 민간인 고문, 경찰 사망 사건 관련자들도 유공자급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보상법을 근거로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규모는 9,844명입니다. 이들은 1964년 3월 24일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한가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활동 등을 인정받아 받는 인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안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4.19 때 그다음에 한일 매판 자본 뭐 하면서 한 거 하든 데모했던 사람들 다 들어가죠. 학생들 그때 데모 안 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데모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다 민주화 운동으로 해야죠. 그때 대학 재학생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5,200여 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국가 유공자는 다시 다 선별 다시 하고 상훈조사라든가 또는 공적조서 이런 걸 다시 다 꾸며서 그걸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게 유공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름만 올린다고 유공자가 되는 겁니까?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주요 사건 4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규모로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이거는 지금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또 정교조 결성 해직 사건. 아니 정교조도요? 국가유공자요? 현대중공업 노동쟁이 사건도 유공자요? 전태일 분신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체류탄 피격 사건 등은 1인 1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분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는요. 4,988명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모두 1,169억 3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역사답게 써내려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정당한 심사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도 무리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선정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한번 보십시오. 민주화 보상위원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동의대 도서관에 감금된 정경을 구출하려고 이 경찰 7명이 들어갔는데 학생 측이 석유를 뿌려가지고요. 화염병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석유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전부 불에 타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경찰을 불에 태워 사망을 시킨 이자들이 어떻게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됩니까? 근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라는 게 이거를 뭐로 했느냐. 반독재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도서관 농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다 이러면서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는 못 된다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결과 동의대 사건의 52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찰 유족이 항의하고 반발 여론이 비등하자 동의대 사건 자녀 13건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민주화 관련자 선정 논리가 비비꼬였습니다. 1979년도 여러분 그 난민전 사건 신문에 크게 났죠. 이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까닭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유신 반대 활동이 명백하다 하면서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50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전부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일성 보고문 작성 등으로 난민전 활동을 주도한 13명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하고 관련된 사람들, 북한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그때 정부를 파괴하려고 달려든 그것을 전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1984년 일부 서울대 학생의 간부들이 뿌락치로 의심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 폭행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이것도 반독재 운동 시국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4명은 뿌락치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혀지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구타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인을 고문한 가해자 5명은 오히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1990년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사건은 핵심 간부로 박노해, 백태웅 씨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산호맹 연루자 100여 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국이가 산호맹에 있었는데 조국은 아니군요. 네. 이 1990년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은 핵심 간부 박노해, 백태웅은 산호맹 아마 회장이었을 겁니다.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되고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조국이는 산호맹에서도 상당히 높았는데 아마 안 된 모양입니다. 주요 사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상황을 보면 말이죠. 1970년대 전태일 사건, 분신 사건. 그 다음에 74년에서 75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 4,587명. 그 다음에 74년 민청학년 사건. 79년 난민전 사건. 79년 부마항쟁. 85년 서울 미문화원 정거농성,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87년 이한열 체류탄 피격, 정교조 결성 해직 사건 1690명,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52명. 여기서는 말이죠. 이해가 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고 특히 민청학년 사건 같은 경우는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들은 간첩 조직과 연계되거나 그렇지 않았고 순수하게 저항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청학년 사건은 이해가 되고 난민전 사건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더더욱이 서울 미문화원 정거농성에서 거기서 하는 것, 그건 더더욱이 이해가 안 됩니다. 10명. 거기 누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정교조 결성 해직 사건 1690명. 왜 이런 사람이 유공자가 돼야 됩니까? 부산 동의대 사건이 왜 유공자가 돼야 됩니까? 민주당 우원식이라는 자는 대표 발의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서 이들 가운데 사망자 또는 행불자, 부상자 등 829명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가보훈부는요, 유공자 선정 논의에 필요한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란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공적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유공자 예우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이 상세한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것 전부 기록을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의 없는 자, 반국가 행위를 한 자까지 전부 다 민주화 운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반정부주의자까지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경찰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인 그런 자들이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국가자죠. 반국가. 감방에 보내야 될 자들이지. 감옥에. 왜 경찰을 죽인 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는 나라가 도대체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그것도 잔인무도하게 석유를 뿌려가지고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복도에 몰아가지고 경찰을 집단으로 죽인, 그거 말이 됩니까? 이 동의대 사건,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거기 단 한 명도 유공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이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정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권력이라든가 정부 권력에 정부에 대항하고 항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폭력을 행위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가 유공자가 됩니까? 난민전이 어떻게 유공자가 됩니까? 김일성에게 보고문까지 썼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 난민전에게, 아니 학원 뿌락치 사건, 소위 말해서 민간인 감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한 그 사건, 그것도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학원 뿌락치 사건에는 유시민도 그때 관련돼서 아마 복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유시민은 여기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안 된 모양입니다. 유시민이 본인이 아마 거부했겠죠. 거절했겠죠. 그는 양식이 있다면은 그렇게 거절했을 겁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이 학원 뿌락치 사건에 가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말이죠,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어떻게 민간인을 갖다 잡아다 놓고 감금해 놓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네, 철저하게 국가유공자만은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이 국가유공자를 잘못 가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를 위협에 몰아넣는 그런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정부주의자가, 만약에 반국가주의자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면밀하게 공적을 다 조사를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유공자들, 소위 지금 적시한 바로 조선일보 또 데일리안 이런 데 나온 적시된 그런 유공자들 올리고 하는 거, 바로 이거는 전부 다 국가기록원에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전부 조서를 받아서 상세하게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